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요새 또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주식 중 하나인 조비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조비 소식을 좀 전달을 드렸는데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선은 큰 흐름을 먼저 보면은 조비가 올해 4월 초에 저점을 찍었는데 그때 5불 밑에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어제 종가로 봤을 때는 거의 20불, 19불 중반까지 왔으니까 무려 390%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왜 올랐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크게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일단 대규모 전략 투자 유치가 있었죠. 5월 말에 도요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맥스 받을 수 있는 지분 투자를 추가적으로 유치해서 자본을 확충했고, 그래서 총 1분기 말 기준으로 13억 달러 현금을 확보하면서 재무 안정성이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이 탄탄한 자금력은 향후에 인증이나 양산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 또는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좋게 보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했고요. 또 25년 6월 초에는 미국 행정부가 드론 그리고 첨단 항공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드론 주도권 확보라는 이름을 가진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 조비 역시 이 UAM, 이 항공택시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관련주 동반 상승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7월 중순에는 조비가 미국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있는 공장을 확장 완료했죠. 생산 능력을 2배로 증가시켰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데이턴에서는 대형 제조시설 건물을 진행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연간 수백 대 규모로 양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용화 단계에 가까워졌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또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또 FAA, 미국 항공청 인증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내년 한 상반기쯤에 두바이에서 첫 상용 비행을 하겠다라고 할 만큼 사업 일정이 코앞에 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면, 인증적인 면, 또 생산이 준비되는 면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이거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주가 강세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조비가 미국의 방산기업인 L3 해리스, 굉장히 유명하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랑 손을 잡고 하이브리드 군용 수직 이착륙기를 공동 개발하겠다 라는 협력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기존의 순수 전기 기체에다가 가스터빈을 합쳐서 하이브리드로 eVTOL을 개발해서 미군의 물자 수송, 정찰 이런 저고도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임무 수요를 공략하겠다라는 전략이 나오면서 이제 조비가 도심형 항공택시에서 군용 드론까지 시장을 확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2026년에는 시제품 비행시험까지 이게 군용적으로 연습에 참여하겠다라는 일정이 공개되면서 국방 분야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8월 4일에 조비가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의 도심 항공 여객 사업 부분을 1억 2,500만 달러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블레이드라는 회사는 뉴욕 등지에서 헬기 기반의 UAM 서비스를 운영을 해왔는데, 이 회사의 도심항공 여객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즉각적으로 조비가 도시권에서 항공터미널, 라운지 인프라 가지게 됐고요. 충성 고객들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상용화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2024년에 5만 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조비가 향후에 이 블레이드의 고객까지도 가져와서 전환할 수 있게 하는데 큰 기대와 가능성을 심어줬습니다. 이 발표 당일에 주가가 20%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주가가 20불을 돌파하기도 했죠. 물론 그 다음날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런 연달아서 상업화가 가까워지고 상업화 기반이 만들어지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조비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큰 흐름에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로만 보면은 상장 초기였던 21년 2월쯤에 이제 그때 한 17불을 찍고 쭉 내려왔는데, 이 흐름이 23년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25년 상반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상용화가 가까워진다라는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개념 단계로만 여겨졌던 이 항공택시 비즈니스가 이제는 대기업 투자, 정부 계약, 인프라 인수, 군용 쪽으로도 진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인데, 꿈의 기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좋은 것들을 봤지만 이제 반대편도 봐야 되는데, 펀더멘털 대비 과열 신호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월가들은 주로 목표 주가를 10불 내외, 9불 정도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9불 중반이기 때문에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어서 이미 향후 몇 년간의 성장 기대를 끌어와서 선반영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열기가
주가가 앞서서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보유자들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 전망을 보면은 FAA 인증 및 상용화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는 5단계 중에 3단계를 완료했고요. 이제 4단계인 테스팅 앤 애널리시스 단계로 진입을 해서 지금 진행률이 FAA 기준으로 40% 정도 된다고 하고 조비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원래는 작년 기준으로 2025년에 첫 상용 승객 운송을 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6년 상반기 또는 중반 정도에 첫 상용 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블레이드의 여객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도심에 이 헬리포트, 비행장 네트워크나 프리미엄 고객층을 선점했고 여기에 델타 등 항공사 제휴나 일본의 ANA 협력 발표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준비를 해놨고 여기에 토요타한테 많은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전략적인 투자로 자동차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노하우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연에 수백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공군과의 계약을 통해 국방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상용화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 과열이라는 리스크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전망이 밝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조비의 실적 전망을 보면은 일단은 주가 급등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2분기 예상 매출은 5만에서 6만 달러 수준으로 거의 없는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당 순손실 예상치는 마이너스 19에서 20센트 정도로 뭐 전분기 대비는 적자 폭이 조금 확대될 것으로 보지만 여전히 상용 매출이 거의 없고 연구개발비가 지속되면서 현금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다. 순손실도 1억 불 내외 정도로 분기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고로는 1년에서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데 이 안에 진짜 첫 상용 비행을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느냐 이게 이제 CEO 입에서 나오느냐가 향후 단기적인 조비의 주가 향방을 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비 실적에서 살펴봐야 될 거는 현금 잔액이나 현금 흐름이 어떤가, 그래서 얼마나 현금을 썼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즉 12개월 내에 추가 현금 조달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경영진 코멘트를 통해 FAA 인증 진행 상황이 어떤 정도이고 언제 완료될 것을 예상하는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상용화 준비 및 파이프라인에서도 언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국방정보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첫 기체 납품이 2023년에 이루어졌는데 추가 납품 일정이나 대금은 언제 받아서 인식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내일 새벽에 나오지만 숫자 자체보다는 로드맵 점검 잘하고 있는가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진이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하는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의 기대치에 미치는가가 단기적인 주가의 향방을 정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UAM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이 시장이 개화 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른다. 릴리움의 상장 폐지가 됐지만 조비와 아처 두 미국 기업이 기술력과 자본 측면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두 회사 모두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상용 서비스 초기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항공청에게 안전 인증을 받고 상용기를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 평가가 극명히 갈릴 수 있죠. 현재까지는 조비가 좀 더 앞서간다 라고 보고 있지만 아처 역시 신속한 기체 판매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매출을 키우겠다. 조비 같은 경우는 자체 서비스 모델을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하겠다. 이 전략이 갈리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투자자들로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조비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 이미 주가에도 반영이 돼 있죠. 아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시장은 조비가 이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만큼 조비가 기대받은 만큼 잘해줘야만 이 주가가 합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크게 살펴봐야 될 게 만약에 이 UAM 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승자가 여러 명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면 동종업체의 주가도 같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등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2등, 3등도 우리가 노려보면서 이 산업이 어떻게 커가는가 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조비 에비에이션을 둘러싼 경쟁 구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 회사 자체도 봐야 되지만 시장 파이가 커지는가, 각국의 UAM 정책 채택이 어떻게 되고 경쟁사 기술 성과 등에 따라서 조비의 미래 가치도 수시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주식이 아니에요. 매출이 거의 없고 현금을 태우면서 이제 상용화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승리 선언을 하기에는 금물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거두셨다면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향후 전개를 지켜보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다소 부담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좋은 기회가 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이제 조비는 더 이상 단순한 UAM 기업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 이제 곧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점이겠죠. 이 산업이 진짜 열리느냐, 그 중심에 조비가 있을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계속 판단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 적합한 투자 전략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